여러분의 아침을 유쾌하게 열어드립니다. 조충현의 럭키 세븐. 역사 상식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시간입니다. 반주원에 들리는 역사, 한국사 강사 반주원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8595 하나님이 와, 반쌤이다. 매주 수요일이 기다려지네요. 반쌤 들리는 역사 팟캐스트에서 정주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반쌤의 그 들리는 역사가 팟캐스트, 너튜브, 그리고 초록 검색창에서 검색하시면 반주원쌤 코너를 들을 수가 있죠. 그렇죠. 야. 저도 들어보고 닭살이 쫙 돋았죠. 왜 닭살 왜 돋나요? 저는 제 목소리를 제가 들을 때랑 이렇게 그렇죠. 기계를 다르죠. 통해 들을 때 다르잖아요. 다르죠. 네. 네. 그래도 이렇게 8595 하나님은요, 팟캐스트에서 정주행하고 계신 분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2619님, 노래 덕에 약간 센치해졌지만 신나게 역사 이야기 속으로 30분까지 등원인 저희 아이는 듣지 못하지만 제가 열심히 듣고 이야기해주지요. 라고 굉장히 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굉장히 좋은 오늘 역사 수업 기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시겠습니까? 자, 4월 11일, 바로 내일이죠. 자, 4월 11일은요, 네. 이제 임시정부가 수립된 기념일입니다. 예, 그리고 올해 우리가 3.1운동 100주년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네. 3.1운동이 100주년이라는 얘기는 임시정부도 100주년이 됐다는 뜻이니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다만, 우리가 이제 사실 요 한 일주일 정도는 굉장히 임시정부 얘기가 방송에 이것저것 많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들으실 수 있게 그 뒤에 숨어있는 이야기들까지 조금 정리해서 들려드릴게요. 네. 아니 아까 전에 저기 오늘뉴스 모이스에서 네. 일본 새 집회 도안이 공개됐는데 최고액 집회 구한말 네. 한반도 침탈에 앞장서 인물의 초상을 넣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뿐만이 아니고요. 네. 사실 이제 오늘 말이 났으니까 얘기지만 네. 일본의 교과서 검정이 얼마 전에 끝났죠. 네. 그런데 일본이 심지어 이제는 독도 이야기를 한국과 분쟁 중이다라고 넣지 않고요. 네. 아예 전부 다 빼버렸습니다. 그럼요. 그리고는 뭐라고 명시했냐면 본인들의 고유 영토로라고 명시를 해버렸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네. 우리가 사회적으로 사실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최근에. 네. 하지만 이런 부분은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확 드는데 오늘 그러면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에서 특별한 날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중국 상하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이 1919년 4월 11일. 그래서 이제 4월 11일을 임시정부 수립일로 기념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문제는 이것이 올해부터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요. 이전까지는 4월 13일을 사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로 정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학계에서 자료들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4월 13일이 아니라 4월 11일이다. 그래서 이때 여러 가지 자료들 이야기했던 것들 중에 보면 사실은 굉장히 뜻깊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가가 이것을 받아들이게 됐는데요. 네. 그래, 4월 11일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올해 100주년을 기념해서 이제부터는 4월 11일을 기념일로 하는 걸로. 그래서 기념일 날짜 바뀌었으니까요. 네. 이 부분 꼭 주의해서 기억해 두세요. 4월 11일입니다. 내일이고요.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 대략적인 사실들은 좀 알고는 있어요. 많은 분들 그렇죠. 알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그래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임시정부가 네.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입니까? 자, 일단은요. 사실은 이제 우리 전체 민족 운동을 했던 3.1운동에 의해서 수립된 정부, 임시정부였던 것은 분명하고요. 이제 3.1운동이 끝나고 나면 국내적으로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까지 대단하게 3.1운동을 했는데 왜 어째서 성공하지 못한 것일까? 그래서 결국 그 결론을 두 가지에서 찾는 경향이 많이 두드러지는데요. 네. 한 가지는 우리가 너무 평화 시위로만 갔다. 그래서 무력 투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20년대 이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홍범도 장군, 김좌진 장군 실제로 무력 투쟁들이 굉장히 다수 등장을 하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앞에서 탄탄하게 끌어주는 리더가 존재했더라면, 그랬더라면 우리가 좀 더 다른 결과를 내지 않았을까. 결국은 이 부분이 임시정부의 수립으로 이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임시정부는요. 국제적으로는 주권 국민의 대표기관인 정부로 또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독립운동의 통합기구로서의 구실을 가지고 탄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박은식 선생님이 계십니다. 네. 자, 그분이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라는 책에서 임시정부의 필요성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일본의 굴레를 벗어나 혁명운동을 일으켜 독립을 세계에 선포하고 자결주의를 발표하였다. 네. 혁명 사업이 시작되었으나 결국에 이루어지지 못함에 이르러서 반드시 최고기관인 임시정부가 있어서 국민의 기준이 되고 국교의 지위를 점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생겨났죠. 네. 그런데 왜 임시정부가 그 상하이에 세워진 거예요? 상하이는요. 네. 흔히 이제 이런 것들은 많이들 아세요. 예를 들면 당시의 상하이는 외교나 경제의 중심지다. 그래서 다른 나라도 굉장히 많이 여기에 공사관이나 영사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국제사회에 우리의 이미지 그리고 이제 우린 독립을 원한다. 이런 것들을 알리기에는 상하이가 최고가 아니었냐.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다가 더 큰 이유를 하나 보태자면요.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전문 용어 중에 그러니까 조개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개지? 이 조개지라는 말은요. 네. 그 나라의 보호를 받는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당시의 상하이는 영국, 프랑스 이런 아주 열강들의 조개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프랑스가 망명정부를 인정해 줍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망명정부를 인정하는 프랑스의 조개지 안으로 들어가서 임시정부를 만들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상하이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이유가 있었군요. 굉장히 네.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렇죠. 네. 이제 임시정부의 주요 활동 뭐가 있을까요? 자, 정말 많이 있는데요. 네. 자, 일단은 이제 국내외에 7개 임시정부가 사실 만들어집니다. 그러다가 상하이를 거점으로 1919년 9월에 이제 이것들이 통합이 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하이야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초반에는 독립운동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네. 일단은 뭐 일본이 구박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그쵸. 당시에. 여기에다가 주변 강대국들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이라든지 소련, 미국 등도 처음에는 우리의 독립운동을 호응해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우리의 노력 속에 예를 들자면 뭐 국민대표회가 소집되고 그 와중에서 이제 민족유일당 촉성운동이라고 해서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로 나뉘어져 있던 독립운동을 하나로 합해내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도 조금씩 결실을 거둬가기도 하죠. 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과정에서 정말 우리에게 무관심했던 중국의 관심을 한 번에 환기시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김구 선생님이요. 네. 사실은 무력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인 애국단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네네. 그런데 여기에 소속이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하이 홍코우 공원에서 도시락 폭탄은 불발했고요. 네. 물통 폭탄이 터졌던 윤봉길 의사 네. 기억하고 계시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당시 중국 최고의 정치 지도자 장제스가 신문에 이런 얘기를 싣습니다. 우리 1억 중국인이 하지 못한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해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흐름 자체가 네. 중국의 도움을 받는 쪽으로 많이 변하게 되고요. 뭐 광복군 창설한 것도 실은 유명한 얘기고 네. 이제 이런 노력들이 열강의 여러 가지 처지와 맞아 떨어지면서 1943년에는 열강이 우리의 독립을 드디어 카이로 선언해서 최초로 약속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죠. 네. 이 외에도 사실 많은 일이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독립군이 미국에 가서 약간의 이런 정보 요원, 특수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945년 9월 달에 우리 이런 힘들을 다 모아서 서울 진공작전을 하자. 이렇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기치를 걸었는데요. 그런데 한 달여 전에 네. 그렇죠. 광복이. 아시는 것처럼 네. 예, 미국의 힘에 의해서 사실 원자탄이 떨어지면서 네. 독립을 거저 먹은 것처럼 오해를 받게 되었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임시정부 많은 요인들, 특히 뭐 김구 선생님 이런 분들은 정말 대성통곡을 하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렇습니다. 아, 서정환님은요. 눈물 나는 근현대사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저 임시정부의 또 다른 역사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더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노래 김건모의 사랑에 띄워드릴게요.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조충현의 럭키세븐 반주원에 들리는 역사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정희님께서 선생님 일을 네. 잠시 멈추고 이 시간 꼭 함께하는 애청자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살아가는 내 나라 역사는 알아야기에 꼭 함께한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네. 정말로. 최정민님, 상하이 임시정부 설립 적합지란 이유는 처음 알게 됐습니다. 조개지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거. 네. 그리고 정경환님, 귀에 쑥쑥 들어오는 설명 너무 감사해요. 네. 6723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자, 우리 6724님께서는요.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출근 중인데 도로에 태극기가 걸려있네요. 가슴이 뭉클합니다 하셨어요. 네. 그렇죠. 네, 네. 사실 태극기는요. 언제 보아도 뭉클한데 네. 특히 출근길에 약간 흐릴 때 네. 비가 살살 내릴 때 네. 아, 저 태극기 비 안 맞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맞아요. 외국에 나가서 우연히 보게 될 때는 참 희한하죠. 뭔가 맞아. 뭉클하면서 눈물이 나죠. 네, 이것도 한번. 네. 네, 우리 자야 깍공님이신데요. 네. 너무 예쁘네요, 아이디가. 탁상 달력에는 4월 13일이 임시정부 기념일이라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4월 11일로 바뀌겠지요? 라고 하셨어요. 네. 그렇죠. 바뀌겠죠. 해피투데이 9님 반 선생님 스카프 멋쟁이 너무 아름다우세요. 네. 그 뒤에 거는 안 보세요? 네. 조르디님 하품하는데도 멋있다고 아닙니다. 하셨는데. 김윤승님 머플러 센스까지. 네. 또 많은 분들이 진짜 함께 너무 귀 쫑긋 세우시고 이 이야기 들으시는데요. 자, 그럼 저희 내일이 임시정부 수립일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오늘 임시정부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임시정부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 잠깐 해주셨지만 김구 선생님이 네, 맞습니다. 생각나는데요. 네. 그렇죠. 사실 김구 선생님뿐 아니라 뭐 너무 여러분이 계시지만 시간 관계상 다 소개를 못 해드려서 너무 안타깝고요. 네. 우리 김구 선생님의 일화를 보자면 일단은 1908년에 비밀결사 조직인 신민회에 가입을 해서 네. 정말 맹렬하게 구국운동을 전개합니다. 자, 그런데 1911년 1월 5일에요. 일본이 보안법이라는 걸 적용해서 신민회 회원들을 일망타진하려고 들게 됩니다. 네. 이때 사실은 선생도 이제 일본 경찰한테 체포가 되게 되고 결국은 경감부로 압송이 되어서 2년형을 언도를 받거든요. 그런데 정말 일본이 김구 선생님을 어떻게든 한번 없애보려고 아주 작심을 하고 덤빕니다. 어허. 그래서 2년형을 받은 사람을 수감 중에 전혀 다른 사건과 얽혀가지고 15년형까지 수감 중에 있는 사람의 2년 중에. 네, 야. 형을 다시 늘려버리죠.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선생은 백범이라는 호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 백범 김구라는 말 정말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왠지 그 말이 굉장히 뭔가 크고 웅대하고 멋질 것 같으시죠. 네. 그런데 실제 뜻은 굉장히 의외이실 겁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요. 백정, 우리나라에서 가장 천하고 무식하다는 백정의 백자, 그리고 범부, 아주 일반적인 남자를 의미하잖아요. 네. 그 범자, 이 두 글자를 따서 백범이라는 호를 짓습니다. 그렇군요. 의외시죠? 네. 자, 많은 분들이 하얀 호랑이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시는데요. 자, 이런 호를 지었던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천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백성, 그리고 가장 보편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범부까지 전 국민이 적어도 나만큼은 애국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만한 애국심을 가지게 되는 그날까지 나는 독립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뜻으로 스스로 범부라는 당시로선 굉장히 낮은 처지에 해당하는 호를 만들어냈죠. 낮은 자세에서. 네, 맞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예. 그리고 이제 드디어 3.1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네. 이제 이 과정에서 몸을 중국으로 피해야 될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네. 이때에 영국 국적이었던 이륙양행의 배를 타고 몸을 여기에 싣고 상해에 도착을 해서 임시정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곳에서 안창호 선생님과 대면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때에도 백범 김구 선생님이 나는 그냥 이 나라, 이 임시정부의 문지기 정도면 족하다. 나는 배운 것이 없다. 나에게 문지기 자리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런데 안창호 선생님은 곰곰이 생각한 끝에 문지기가 아니라 너는 이 임시정부를 지켜가야 될 경무국장에 어울리겠다.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자면 경찰국장 정도에 해당하는 일을 바로 이 백범 김구 선생님에게 맡기게 됩니다.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이봉창 의사 또는 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윤봉길 열사 많은 분들과 함께 독립을 위해서 노력하시게 되죠. 또 다른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시간 관계상 다 들려드리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운데 그 임시정부를 도왔던 외국인들도 많았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방금 이륙양행의 배를 타고 맞아요. 중국 상하이까지 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마 교과서에서 이 이륙양행이라는 회사 이름을 본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네. 자, 실제로 이륙양행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 임시정부의 국내 비밀 연락망 조직이 있었어요. 그걸 연통제라고 부르고 당시의 정보국을 교통국이라고 불렀는데요. 자, 그런데 이것을 돕기 위해서 네. 사실 우리나라 사람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정확히 말하면 아일랜드계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혼혈이거든요. 심지어 이분의 어머니는 중국계라고 되어 있는 기록도 많이 있지만 네. 대다수의 기록에는 일본인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허. 아내는 물론 일본인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아내도 일본인, 어머니도 일본 국적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조지 루이스 쇼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이 이륙양행을 건립하고요. 이게 영국 회사다 보니까 사실 일본으로부터는 약간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었겠죠. 자, 그 사람은 이 회사를 통해서 독립군에게 끊임없이 자금을 전달하는 중책을 맡아보게 됩니다. 놀라우시죠? 네. 자, 왜 그러면
뭐 우리랑 아무런 상관도 없는 아일랜드계 영국인이 이런 일을 했을까? 네. 그 사람은요. 그의 고향이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는 아일랜드였잖아요. 아일랜드. 네. 그래서 네. 아일랜드가 독립하는 것처럼 우리 네. 조선도 꼭 그런 날이 왔으면이라는 감정이입을 하게 되고 누구보다 우리의 독립을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네. 그 결과 국가보훈처가 2012년에요. 이 쇼의 유족이었던 손녀를 찾아냅니다. 네. 바로 마조리 허칭스라고 하는 손녀와 증손녀였던 레이첼 씨까지. 네. 그래서 훈장을 전달을 하게 되죠. 아. 우리 역사에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외국분이십니다. 네. 더 이야기 들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네. 짧게 들려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이제 약간 임시정부 이야기를 조금 더 재미있는 책으로 혹은 재미있는 기록으로 읽고 싶은 분도 계실 겁니다. 네. 놀라우시겠지만요. 임시정부에서 생활했던 2명의 임시정부 요인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뭐 그때도 당연히 사랑은 꽃피죠. 네. 그리고 심지어 딸을 낳는데요. 네. 그 딸을 기르는 육아의 일기를 쓰게 됩니다. 제시의 일기라고 하는데요. 네. 그 제시의 일기를 읽다 보면 당시에 그 우여곡절 많았던 파란의 그 생활사 그리고 시대 상황이 아이의 육아일기와 함께 잔잔하게 펼쳐지니까요. 네. 한 번쯤 그런 기록도 접해보시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해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관련 행사도 굉장히 많은데요.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뜻깊은 오늘 수업 감사합니다. 반주원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